오늘은 이번 주에서 좀 빨리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내가 다음 주부터 현강을 들어가는데 현강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파트가 무슨 파트냐면은 이게 사회학 파트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사회학의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쯤인가, 그러니까 철학과 사회학과 과학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회학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 해줄 필요가 있는지는 내가 설명해 줄 텐데 일단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학을 다루잖아요. 네. 저번에 한번 이제 제안 던지신 게 사회학이었었고, 그래서 사회학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와, 이게 엄청나대요. 이 사회학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게 너무 광범위한데 아마 이 책장 전체 중에서도 제가 보기 사회학이 적어도 사회심리학도 있고 뭐 이것도 사회심리학 책이고 사회학 책이 뽑아도 한 30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좀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먼저 크게 한번 묻고 싶어요. 사회학 안에는 어떤 학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학 안에 사회학이죠, 뭐. 근데 그때 경제학이 사회학이라고 그게 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대학 학과로 치자면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이 뭐냐, 철학자냐, 사회학자냐, 심리학자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언어학자냐, 뭐 이게 나왔을 때에 말하는 그 사회학, 이게 넓은 의미로 다 따져버리자면은 뭐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뭐 다 포함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좁게 잡아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사람을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학자라고 나오는 그 사회학으로 그리고 대학에서도 우리가 뭐 사회학과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회학으로 그렇게 좀 좁혀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경제학은 사회학이 아니에요. 경제학은 사회학은 아니죠. 그전에 경제학이 사회학이었다며. 사회과학이라고. 아, 좋아.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면 그럼 다시 말할게요.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사회학과 사회과학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이번에 내가 느끼는 게 소셜러지랑 소셜 사이언스랑 이 두 가지가 이 다르더라고요. 이 중간 그 현타가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학과 사회과학은 다른 건가? 그러니까 사회학과 사회과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보다는 일단 둘 차이를 묻는 질문들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문에서. 이게 사람의 학자 이름만 딱 빼고 콩트 빼고 그다음에 듀리켄 빼고 브루디어 빼고 그다음부터 내용 전체가 이게 사회학이냐 사회과학이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사회학은 사회학이고 그럼 사회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은? 사회학과 사회과학이요?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 대학의 그 학제로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사회학부? 우리가 흔히 대학교에 가면은 인문대학이 있죠. 흔히 문과대학이라고도 하고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그겁니다. 인문학. 아, 휴머니티. 예, 이제 후마니타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 경희대가 그 후마니타스 그 말이 멋있는 것 같아서. 휴머니티죠. 거기서 하는 인문대에 포함되는 그 영문학과 뭐 동문학과 불문학과 흔히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사철. 그러니까 인문학은 문사철이다. 그러니까 철학, 문학, 역사. 철학, 문학, 역사. 자,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 빼고 요 세 가지 제가 여기 이렇게 이쪽은 뭐예요? 그다음에 이쪽 얘기할게요. 이쪽은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학, 의학 뭐 이쪽 다 이렇게 잡을. 사이에 있는 건. 자, 이 사이에 있는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좀 쏠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 이쪽으로 쏠릴 것이냐, 이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그럼 사회학은 어디 있어요? 사회학도 여기 있고. 요 사이에 여기 있어요. 사회과학도? 사회과학이 이제 제 머리에 해당되는 이게 이 사회과학입니다. 이걸 다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학이 여기 있고 여기는 사회과학이 있고. 아니요, 제 머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하면은 제 눈알이 사회학이라고. 그럼 사회과학이 훨씬 더 큰 범위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넓은 집, 굉장히 포괄된. 그럼 사회과학 안에 경제학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회과학 안에 경제학도 있고. 그럼 사회학하고 뭐 경제학 있고 뭐 이런데 이거 통틀어서 사회과학이라고? 네, 맞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나눴죠? 왜 굳이 그렇게 나누냐고요? 과학과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왜 그렇게 나누냐? 사회학을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그걸 전체를 사회과학으로 이렇게 통틀었냐고. 사실은 사회과학이 훨씬 더 넓은 분야죠. 넓은 분야고. 넓은 분야인데 그 넓은 분야에서 이제 어떤 걸 다룰 것이냐에 따라서 사회학과 사회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큰 차이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로 가는가 그거? 네, 사회과학이라고 하면은 일단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인간의 문제를 마치 우리가 흔히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뭐 가설을 설정하고 뭐 실험을 해서 이 가설을 검증해서 법칙을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체계를 인간의 문제도 그렇게 한번 다뤄보자라고 한 거를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그 넓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뤄지는 거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의 문제, 흔히 말하는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 예, 우리 사회 현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네. 청소년 폭력, 뭐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을 다루는 것이 그게 이제 사회학이고 자살도 사회학으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치학도 사회과학인데 정치학은 뭐 말 그대로 정치의 문제입니다. 행정학이라고 하면은 뭐 국가가 여러 가지 행정 작용을 하는 그런 문제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나누면 될 거 가지고 왜 그걸 통틀어서 사회과학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잡았냐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뭔가를 보니까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문사철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사철은 뭐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해서 법칙을 만드는 이거랑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문사철은 관련이 없고 가운데 있는 사회과학이란 이 넓은 테두리는 그럼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걸 이쪽에 있는 과학의 방법처럼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사회과학인데 그 넓은 사회과학의 테두리 중에서도 어떤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그 사회과학의 가장 큰 특징을 퉁쳐서 말하자면은 인간의 문제, 이쪽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따오고 이쪽에서는 과학적 방법을 따오고 그게 다 공통점이 싹 다 공통점입니다. 네. 그 사이에서 어떤 거, 뭐 돈의 문제, 아니면 뭐 정치의 문제, 아니면 언론이면 뭐 언론학과.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 문사철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인간의 문제, 네. 이건 이제 과학의 문제. 근데 그걸 그 중간에 사회과학이라는 부분에서 두 개를 접목시켜 가지고 주제를 여기서 따오고 방식을 여기서 따와서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인간의 문제를 과학적 방식으로 네, 한번 맞습니다. 해보자. 근데 정치도 그게 가능해요? 예, 합니다. 과학적 방식으로? 가설을 세우고 뭐 정치학. 그럼 역사는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안 해요? 역사도 그렇고. 근데 그럼 역사는 왜 아예 안 들어와? 이거 사실 이게 비문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역사라는 게 과연 여기 법칙이 나도 왜냐면 있는가? 역사의 과학화에서 마르크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마르크스 외에도 뭐 많이 다뤄지고. 그래서 그 과학의 역사해서 역사도 프롤레타리아 혁명까지 쭉 가가지고 탄생 이렇게 성장 소멸 세태 이런 방식으로 세태 소멸 방식으로 간다 그렇게 말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후쿠야마라는 그런 학자는 그게 자본주의 이제 마르크스와 완전 반대죠. 자본주의의 승리 그렇게 해서 역사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니면은 역사라는 것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개별 사건들이야. 우연의 사건들이지 무슨 역사에 무슨 과학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에치카랑 그 랑케랑 그쪽 완전 다른 입장이네. 역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아니 역사 해석을 안 하고 그쪽이 이제 문제이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아니면 후쿠야마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과학인가 아닌가 그걸 공부한 거예요. 이에치카는 역사의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관계, 과거와 현재와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대 정신에 따라서 해석한다. 랑케는 뭐 그걸 텍스트를 복붙 크루드한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서울대학 사학과에서 역사학과죠. 교수님들이 투표를 했대요. 왜냐면은 우리 이 사학과를 인문대에 놔둘 것이냐, 사회과학대에 놔둘 것이냐로 문사철에 놔둘 것인가. 한번 해보자. 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뭐 사회과학 쪽으로 가자고 하는 분들은 역사에 법칙이 있다. 이것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 그것도 영어 지문에서 나오는데 국어시험도 나오네요, 잘.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겠고, 뭐 역사는 그냥 개별 우연의 사건들에 해서 그냥 한 것들이지, 과학은 그게 아니다. 무슨 법칙이 여기 있어 이렇게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문과대에 남기로 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 내릴게요. 법칙이라는 건 딱 인과관계죠. 네, 맞습니다.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법칙이 뭐냐? 그게 뭐 딱 따지고 보면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제 상관관계까지 가면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법칙은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역사가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제 반복되는 것인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